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LA 남쪽의 해안가 도시인 헌팅턴 비치가 어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민자들에 대한 비피난처 도시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찬성 7대 반대 0으로 펫번스 시장이 제안한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결정으로 법 집행기관이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 이민 프로토콜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이민자들 대상 피난처 지역으로 선언하고 연방 이민 당국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대통령 공약인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협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사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대상이 이민자를 불법으로 숨겨주거나 개인의 체류 지위에 대한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않는 행위, 모해 등으로 유죄 확정 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 법무부의 지시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도시와 주, 법률 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폐지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와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 총 24개 주와 시의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매사추세츠현 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어머니가 합법적 체류자라도 임시 체류자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미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틀 연속 공개 발언을 통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별도의 각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행사를 마무리하는 국가기도회 에게 소수자 배려를 당부한 미국 성공회 주교에게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성공회 워싱턴 교구 주교를 급진 좌파의 강경 트럼프 혐오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행사는 전통적으로 취임식 다음 날 아침 국립대성당 국가기도회로 마무리되는데 해당 주교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게이, 트랜스젠더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주교는 매우 무례한 방식으로 자신의 교회를 정치의 세계로 끌어들였다며 말투는 거칠었고 설득력이 있지도 현명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자 인도 정부가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자국민 송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세 부과 위협으로 주요 국가들과 무역 전쟁에 나설 태세인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는 한편 인도인의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미국에서 추방당할 예정인 불법 이민자 1만 8천 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국 토안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도인 불법 이민자 약 22만 명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아래쪽에 숫자 8이라는 쪽수가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되며 지금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계엄 지시 문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의 실체가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일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이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실제로 설립하려 했다면 위헌임과 동시에 국헌 문란 목적도 충족해 형법상 내란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람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중 2명을 제외한 56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특수폭행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93명이 입건된 가운데 21일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된 2명을 포함하면 구속된 사람은 58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은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기온 올라가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기온은 41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기온 70도, 밤 최저기온 48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기온은 54도, 밤 최저기온은 25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기온은 66도, 밤 최저기온은 19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